자, 우리가 그 HTML 태그하고요, 스타일 시트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 단에서 해석을 해서 이제 실행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ML 그 태그와 스타일 시트, 코드, 뭐 자바스크립트, 자 이런 내용들은 네트워크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코드 작성해서 브라우저에서 그냥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HTML 태그와 스타일 시트와 자바스크립트 이제 세 가지가 기본 우리가 웹 프로그램 할 때 기초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그 앞에서 작업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HTML이라는 확장자로 해서 HTML 문서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확장자가 HTML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브라우저에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이 됐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HTML이라는 파일로 지금 저장을 해서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는데 그러면 HTML 문서 안에는 HTML 태그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서 우리 실행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실습도 해봤기 때문에 HTML 문서에는 HTML 태그만 있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죠. HTML 문서에는 HTML 태그뿐만 아니라 스타일 시트도 포함하고요, 자바스크립트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CSS 그 스타일 시트나 자바스크립트는 이 HTML 문서 안에 들어와야지만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메인이 되는 거는 HTML입니다, 그죠? HTML 문서 안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스타일이든 자바스크립트든 동작이 된다, 그죠? 확장자가 HTML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확장자가 HTML 또 HTML 이렇게 돼 있어야 브라우저가 야 이거 내가 읽어서 실행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HTML 태그를 가지고 우리가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보면 예전에는 HTML 우리가 다 압니다, 그죠? 많이 이제 조금 써봤으니까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HTML 태그에 보면 속성을 넣을 수 있죠, 속성. 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테두리를 기본적으로 안 넣어주기 때문에 보더라는 속성 값을 1로 줬죠. 테두리를 1픽셀로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HTML 태그에 속성을 줄 때는 HTML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죠. 그래서 그 HTML 태그에 이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보면 요렇게 자 요걸 보통 이제 이렇게 태그가 있습니다, 그죠? 태그가 있고 요식이 시작 태그고요. 이게 이제 슬래시 들어가는 게 종료 태그입니다, 그죠? 태그인데 보통 속성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속성은 이 시작 태그, 우리가 이게 시작 태그라고 그러죠. 여는 태그, 시작 태그, 시작 태그에 속성을 넣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성을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화면에 어떤 꾸미는 기능이죠. 화면 어떤 글자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뭐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태그의 속성으로 다 해결을 했었어요, 예전 코드들은.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 10년 전에 나왔던 HTML 소스 있죠. 그 예전에 나왔다 HTML 우리 표준 웹 표준 이라고 나오는 그 제목 나오기 전에 그런 그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태그에다가 속성을 엄청나게 때려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한 것들이 많아요. 소스에 보시면 예전 거 초창기 거 보시면. 그리고 또 중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태그에도 속성을 쓰고 스타일에도 속성을 쓰고 요 흐름이 있어요. 그럼 10년 전에는 이 태그에 스타일을 많이 쓴 게 아니라 실제 태그에 귀찮으니까 태그에다가 다 때려 넣었단 말이에요. 속성하고 이게 여기 HTML 태그에 쓸 수 있는 속성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 그래서 또 여기서 제가 한번 더 확인 들어갑니다. 그 공부하실 때 제가 참조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개발할 때 내가 이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하는 거를 알고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죠. 무작정 그냥 구글에다가 막 이렇게 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 같은 거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그 자바 API처럼 자, 그 태그 안에는 어떤 속성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값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면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영어 단어 모르면 뭐 봐요? 사전 보죠.
그러면 이런 그 웹 표준 기술들을 지금 제공하는 곳이 어디예요?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입니다. 그죠? 웹 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문서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인데 얘는 w3.org, 3c.org 혹은 w3.org라고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자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서 HTML5 해서 딱 들어가 보면 예, 여기에 HTML 지금 그 5.0 버전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5.2 버전까지 나와 있죠. 요게 지금 그 문서입니다. 문서 다큐멘터입니다. 그래서 HTML5 버전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예, 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5.2 버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 문서 자 디스 버전 해서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스 버전 현재 파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목록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테이블 태그를 찾는다. 컨트롤 F 해가지고요. 자 테이블이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찾으면 16개가 나오는데 일단 예 그 테이블 쪽에 볼게요. 자 여기 테이블 관련된 게 나오긴 나오는데 막 지나가네. 엘리먼트 테이블 엘리먼트 예. 그러면 이 테이블에 관련된 예 테이블 태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뭐 인쇄해서 본다. 그거는 이거 공부 잘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죠. 딱 그러니까 웹에서 그냥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필요한 내용.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내용은 요약해서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테이블 태그가 나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테이블 안에 이제 우리가 보통 기본 tr 태그 가지고 줄을 만들고 td 태그 가지고 예, 칸을 만들고 그죠? th는 보통 칸은 칸인데 제목이 들어가는 칸을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뭐 컬 그룹이라든지 컬 그다음에 테이블 바디 뭐라든지 테이블 헤더, 테이블 부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요런 쪽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여기 보면 이제 예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예제하고 이그젠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그젠플 5 해서 쭉 나오죠. 예. 여기 저 테이블 캡션 넣는 것도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요 태그에서 쓸 수 있는 또 이제 애트리뷰트 쪽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찾아보시면 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문서를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이트 중에 자 W3 스쿨스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HTML, CSS 기본 여기 나오고 부트스트랩 여기도 있죠. 생활 코딩 그 사이트에서도 그렇게 예제해서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 HTML 그죠? 내가 여기 테이블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목록에서 찾아서 폼에 관련된 거 알고 싶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폼에 관련된 속성이 어떤 게 있나 볼까?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예, 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들어가서 여기 위에 이제 상단에 CSS 자바스크립트 그죠? 자바스크립트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자, 이런 내용들 외에도 스타일 시트 우리가 CSS3 버전입니다. 표준했을 때 스타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스타일 지금 정리할 건데 그런 거 자 여기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에서도 CSS3 하면 나옵니다. 아까 이거 창을 제가 닫아버렸는데 HTML 보여줬다고 해서 HTML 있는 거 좀 아시는데 여기 CSS3 예, 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요 CSS3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요 무사화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 그래서 CSS3 여기 돼 있죠, 그죠?
Introduction to CSS3 해서 최종적으로 언제면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거다 버전이다 좀 나아요. 디스 버전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버전 보고 있는 버전입니다. 그죠? 그럼 자세한 이게 사전이 사전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CSS의 설계도, HTML5에서 CSS3의 설계도 여기서 다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한글화되어 있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제 소스 보다가 딴 사람이 이런 거 썼네 하면 이거 막 뒤져요. 뒤져도 사실 검색어에 따라서 잘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찾으면 다 있어. 그래서 뭐 구글 링크에서 금방 찾을 수 있으면 거기서 찾으면 되는데 거기서 못 찾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활용하려고 해도 기본이 없네. 기본 제일 중요하죠. HTML을 몰라. 일단 HTML부터 보세요. 여기 앞장에 지금 산장까지 HTML부터 일단 기본 HTML 문서 구조라든지 앞에서 했던 거 한번 쭉 써보시고 코드 다 들었습니다. 그죠? 코드 다 들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우리 작업했었잖아요. 쉽게 할 수 있죠. 금방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 테이블 잘 못 만들겠어요. 테이블 만들어 봐야 알죠. 그러면 테이블 예제라고 우리 테이블 태그 이그젬플 치시면 쭉 나와요. 아까 거기서 찾아보시면 테이블 예제 있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있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타이핑해서 쳐봐야 돼요. 쳐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예제가 보면 2행 3열짜리다 하면 내가 5행 7열짜리도 한번 만들어보고 컬스팬 로스팬 사용해서 모양도 바꿔보고 내용도 넣어보고 텍스트도 표 안에 넣어보고 이미지도 넣어보고 표 안에 표도 들어갑니다. 표 안에 표를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폼문 안에 폼문 뭐 제목 같은 거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본문 같은 거 넣을 수 있잖아요. 이 폼문도 이품 안에 이품 넣고 그죠? 방문 같은 거 제목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레임하고 또 비슷하게 태그 안에 또 태그 들어갈 수 있죠. HTML 태그. 그러니까 테이블 안에 테이블 넣고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HTML 태그는 이렇게 하는구나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디자인을 입히는 거예요. 뼈대는 내용은 HTML이 맞고요. 이제 역할 분담이 된다겠죠. 웹표준에서는 이거를 나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죠? 웹표준이 뭔가라고 해서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웹표준 기술로 HTML5와 CSS3를 써야 되죠. 이 문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따라야 되고 이 HTML과 CSS를 표준으로 지금 사용을 했는지 검증하는 게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게 있었나 하는데 내가 웹표준 지금 페이지를 지금 제대로 만들고 있나 내가 그런 거 있었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HTML5 밸리데이터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그 주소를 보시면 W3ORG 아까 들어갔던 데죠. 그죠? 그죠? 자 여기 HTML 여기 들어가 보면 요런 이제 이게 다 설명 들었던 거예요. 근데 기억 안 나죠? 기억 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자료에 다 있어요. 자료 제가 들었던데 다 있었어요. 있으면 다 있어요. 그냥 지나가니까 그때는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이제 그 HTML 문서 정보를 넣고요. 업로드나 이제 URL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HTML을 얼마나 표준을 잘 지켰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어드레스 하나 넣어볼게요. 뭐 월드와이드웹, 뭐 네이버.com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이거 이제 검사 한번 밀어볼게요. 그러니까 URI라는 걸로 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해서 체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워닝 나오죠. 워닝. 에라 잘못했다 나오죠. 이야 네이버인데 네이버 사이트 들어갔는데 안 들은 거 있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하고요. 둘러서 이렇게 검수할 때 이렇게 하고요. 이게 코드 자체가 이게 비퓨전에서 표준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항목들이 다 뜹니다. 그러면 HTML만 이런 게 있나? HTML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타일시트 CSS3도 그 구글 검색할 때요 HTML5 CSS3 뒤에다가 밸리데이터라고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주소가 뜹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가 다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안에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검사하고자 이거 HTML과 CSS 또는 CSS만 이루어진 URL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CSS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I에서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데 웹 표준 지켰나 안 지켰나 이렇게 딱 때려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건 나왔다 하면 그거 들어가가지고 코드 이제 확인하는 거죠. 고쳐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표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하면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돌렸을 때 0으로 나오게끔 완벽합니다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죠. 자, CSS 그래서 CSS HTML5하고 CSS3는 표준 기술입니다. 그죠? 그런데 CSS3를 어떤 용도로 쓰냐면 실제 이제 HTML 태그로 이제 뼈대 구조와 내용이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내가 그 전체 페이지를 봄 스타일로 하고 싶다. 봄 스타일 뭐 노란색 계통에 뭐 개나리가 이렇게 있고 그죠? 뭔가 따뜻한 그런 분위기 있죠. 그죠? 글자체라든지 이런 것도 따뜻한 분위기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 또 여름 스타일로 하고 싶다. 뭐 가을 스타일로 하고 싶다. 겨울 스타일로 사계절이니까 그죠? 사계절에 따라서 웹사이트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는 거. 특히 여러분들 그 이런 거 잘하는 데가 뭐 포털도 그렇지만 저기 뭐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봄이면 봄 스타일로 이렇게 싹 한번 이렇게 교편하고요. 여름이면 여름 스타일로 뭐 이렇게 바뀌어요. 배너 같은 게 큰 거 바뀌어죠. 왜 여름에는 막 그 왜 바다하고요 뭐 튜브하고 막 나오잖아요. 수행목 이렇게 하고 그런 캐릭터 일부러 그런 거 쓰죠. 그런 거 사라고. 그 준비해야 된다고 미리 띄웁니다. 그죠? 가을에는 낙엽잎, 포털사 같은 데도 낙엽잎 이렇게 띄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겨울 같은 데는 포털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눈사람 이렇게 딱 있고 그죠? 캐릭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스타일들을 그때그때 막 프로그램에 수정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그대로 있고요. 내용 소스 코드는 하나도 안 바꿔. 프로그램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스타일만 교체를 해주면 봄 스타일, 여름 스타일, 뭐 가을 스타일 교수 맞춰주면 그 내용에 맞게끔 스타일을 다 이렇게 그거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이제 이 디자인을 HTML하고 CSS 사용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라. 그래야 이제 웹 표준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 스타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스타일 시트도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약자인데요. CSS라고 보통 부르고요. 스타일 또는 스타일 시트라고 이제 부르는 게 뭐냐? 뭘 거고 주요 선택자, 자, 뭐 셀렉터 혹은 선택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제가 수업 이렇게 할 때는 잘 그 귀에 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이미 이제 JSP하고 뭐 이런 거 이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택자하고 이제 이런 거 쇼핑몰 하면서 뭐 그 선택자 설명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CSS 요거 약자죠, 그죠? 그래서 CSS3 뭐 CSS 모듈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과 스타일 시트, 자, 용어 나오죠. 스타일은 뭐냐? HTML문서에서 자동 사용되는 뭐 글꼴, 색상, 정렬하는 방법, 각 요소들 배치 방법, 요런 것들, 그죠? 겉모습 같은 거, 자, 요런 것들을 이제 결정 짓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글자 크기, 그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제출하신 거 보면 뭐 글자 크기 같은 거, 배경 색상, HTML 잘하시는 분 보면 배경 색상 스타일 사용해서 다 바꾸셨죠, 그죠? 배경 색상 바꾸고, 텍스트 라인 같은 거 사용해서 센터로 해가지고 가운데 정렬해주고 왼쪽 정렬해주고 뭐 이런 것도 쓰고, 그게 다 이제 그 스타일 속성을 이용한 거죠. 스타일 속성을 알아야 스타일 작성할 수 있어요. 속성에 대한 그 스타일 속성에 대한 값을 이렇게 주면 화면에 이렇게 막 그 모습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겉모습들을 결정짓는 내용들이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이제 스타일을 관리하기 쉽도록 한 곳에 모아둔 것을 우리가 이제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쇼핑몰에서
아까 여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쇼핑몰에서 보통 이제 이 그 부트 스트랩을 쓸 때 이런 거 많이 썼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말고 여긴 태그 쪽은 안 나오구나. 일단 부트 스트랩 코드가 있긴 있는데 잠시만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밑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getStart 쪽에 들어가서 기본 코드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부트스트랩 이렇게 사용할 때 그 기본 이렇게 예제 같은 거 있죠, 그죠? 예제도 있고 한데 여기 링크라고 해서 소스 코드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을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부트스트랩에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땡겨왔죠. 쇼핑몰 만들 때, 그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좀 주소가 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직접 다운받아서 로컬에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할 거예요. 할 건데 그 전에는 왜 그렇게 길었냐면 직접 이 부트스트랩 스타일 시트를 다운받아서 로컬 우리가 쓰는 그 개발용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이 min.css 부트스트랩.min.css를 서버에 접속해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링크라는 태그에서 이렇게 외부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서버에 접속해서 그 스타일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였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늦으면 안 된다 그러면 화면이 깨진다든지 스타일 적용 안 되는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이게 스타일을 계속 적용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로컬에다가 부트스트랩 사이트에서 bootstrap.min.css 요걸 다운받아 가지고요. 우리 그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이제 동쪽 웹 프로젝트 웹 컨텐트 있었죠, 그 폴더. 거기에다가 CSS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게 집어넣어요.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실제 파일을 만들어 줄 때 HTML 작성해 줄 때 링크 한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컴퓨터에서 그냥 부트스트랩 이 스타일 끌고 와서 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스타일 시트라는 거죠. CSS. 우리가 지금 이제 PT로 다시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하고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은 이 CSS를 막 일일이 우리가 속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서 속성만 배우면 됩니까? 이 속성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도 다 규칙 알아야 되죠. API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에 들어가 보시면 CSS3에 대한 설명서 딱 있잖아요. 그거대로 규칙대로 작성해야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 아프잖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또 이쁘게 또 만들고 싶은데 또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이런 여기서 이제 부트스트랩이 이제 설명에 그 CSS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이 스타일과 관련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그젠플스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내용이 이렇게 뭐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방금 제가 링크 태그에 부트스트랩에서 제공되는 CSS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안에 이제 내용을 열리면은 이런 그 모습을 결정하는 내용들이 스타일 속성하고 값이 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하나의 파일로 모아놨죠.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스타일 시트. 그래서 외부에 스타일을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링크 태그 사용해서 그냥 끌고 오면 되죠. 우리 그 자바에 인크루드 쓰는 것처럼 메뉴 부분 따로 또 인크루드 하고, 그죠? 부트 부분 하나만 만들어면 이제 인크루드해서 그냥 써보면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정리되니까, 그죠? 재활용도 되고, 그죠? 유지 보수하기도 쉽고, 뭐 하나 집어넣기도 쉽고, 그죠? 하나만 집으면 다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스타일과 스타일 시트 요거 이제 구분이 되실 거고. 자, 밑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봄이면 봄 스타일, 여름이면 여름 스타일, 이거 뭐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꿔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스타일을 쭉 만들어 놓고 또 문제가 돼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용하고요, 그 뼈대하고 어떤 구조를 이제 HTML 만들어 놓고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스타일 그 안에 속성을 가지고 막 스타일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를 뜯을 수가 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봄 스타일의 사이트를 여름 스타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HTML 그 파일을 열어서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하다 보면 이제 HTML 태그 모르시는 분이 디자인만 하시는 분이 색감 같은 거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또 수정하는데 잘못 수정했어. 그러면 다른 쪽이 막 깨진단 말이에요. 예, 손대지 않을 그 코드들이 안아야 될 코드들이 막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안에 또 프로그램 코드, JSP 코드도 막 들어가 있고 막 PHP 코드도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HTML 안에. 그래서 아예 그냥 완전히 디자인 쪽으로 분리시켜 버리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그 파일만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또 개발하시는 분들은 요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도 개발 따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실제 내용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HTML 그 스타일을 분리시켜서 이게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볶음밥이나 짬뽕처럼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딱 분리시켜서 깔끔하게 딱 연동이 되게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모듈이라는 것도 우리 이제 개념 많은데 딱 모듈처럼 스타일을 봄점 CSS, 여름점 CSS, 가을점 CSS, 겨울점 CSS 만들어 놓고 이거 봄점 CSS에서 여름점 이제 여름 다 돼가니까 여름 CSS 바꿔야 되겠다 하면 링크 태그에 href가 그 속성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그냥 봄점 CSS를 여름점 CSS 땅 치면 끝. 예, 다 종료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스타일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열어서 막 파일 막 수십 개 되는데 그 열어서 막 소스 바꾸고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예. 그렇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지. 예. 그래서 그 웹 문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디자인만 바꿀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웹 문서하고 막 디자인에 섞여 있는 거를 막 유지보수하고 해보셨던 분들은 막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내용이 깔끔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 문서의 웹 문서의 내용이라는 거는요 HTML 얘기한 거예요. HTML. 그다음에 디자인 상관없이 디자인 그리고 HTML 이제 CSS를 가지고 이렇게 딱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CSS를 1번, 2번, 3번 여러 개 만들어 놓고요. 내가 요 두 번째 스타일 적용할 거야. 그러면 이 두 번째 스타일 적용하고 세 번째 스타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라서. 그래서 내용과 디자인을 분리하면 뭐가 된다? 웹 표준의 시작이다. 웹 표준을 하려 그러면 아까 그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에서 제공되는 밸리데이터 제가 HTML5 밸리데이터하고 CSS3 밸리데이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분리를 시켜라. 이게 이제 방향이에요. 지금 현재 웹 표준을 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 갑니다. 그래서 옛날 그 자료 같은 거 도서관에 있는 거 보시면 다 옛날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있는 서적이나 최근 자료를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스 코드나 따라 하시더라도 옛날 거 따라 하시면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 스타일 따라가요. 옛날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 작업하시던 분들은 옛날 거를 하면서 또 새로운 거 생겼잖아요. 웹표준 생기잖아요. 웹표준 방식을 또 따라가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새로운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이런 걸 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새롭게 생겨 웹표준 다 정립됐어요. 그래서 웹표준 규격 HTML5과 CSS3 다음에 내용과 디자인을 싹 분리한다. 이런 형태로도 되어 있는 예제를 공부를 하고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웹표준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막 복잡한 과정, 막 시간 낭비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없어진다. 자, 디자인에 영향이 없이 자 내용을 수정하거나 반대로 내용은 건드지 않고 디자인 바꾸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웹 프로그래머와 웹 디자인이 협업할 때 별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죠? 예전에 막 웹 프로그래머하고 웹 디자인하고 막 티격태격 싸우고 난리 나고 이런 데 있었어요. 실컷 밤새 가지고 프로그램 다 고쳐놓으니까 디자인 입힌다고 디자인 입히는데 기존에 소스 코드 막 알고리즘 생각 안 나가지고 억지로 그죠? 막 잠이 얼똥말똥 막 밤새 가면서 알고리즘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덮어버렸네. 와 디자인 코드 됐는데 분명히 됐는데 디자인 코드를 거기에다가 엎어서 해버렸네. 환장하죠.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협업할 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예전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 위주였어요. 디자인은 그림이다. 웹 디자인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코드를 몰라도 됐어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포토샵, 일러스트 좀 할 줄 알고 포토샵만 할 줄면 다 웹 디자인 했어요. 예전에 좋았다 그죠? 나도 일찍 태어날 걸 그럴 때가 있었어요. 포토샵만 하면 웹 디자인 하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예. 근데 지금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코드도 해야 돼요. 디자인 하시려면. 근데 그것 때문에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코딩을 기본 막 자꾸 시키니까. 예. 자, 일단 요 개념은, 요 개념은, 기본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CSS 젠 가든이라고 있는데, 요 위에서 설명하는 거를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내용은 같은데, 내용은 같은데, 디자인 스타일만 딱 바꾸치기 하니까, 이렇게 다른 사이트가 되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다. 그런데, 스타일을 바꾸어 보니까 다른 사이트처럼 느껴져. 예. 그런 예제들이 여기에 이제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요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스케일을, 예. 자, 됐죠? 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있죠. 제가 스크롤 올리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런 지금 디자인입니다. 그죠? 내용과 디자인 이렇게 제목하고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렇게 바뀌어요. 설마 다른 사이트 아닙니까 하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스타일만 바꾼 거야. 설마 이것도 다른 사이트 같은 아닙니까 하는데 내용을 이렇게 싹 비교해 보시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지금 제가 3개의 사이트만 보여드렸는데 이 3개 사이트 안에 있는 이 텍스트 내용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레이아웃 배치하고요 스타일만 바꾼 거예요. 어디에서? CSS3 쪽에 그 스타일 코드를 다르게 해서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사이트처럼 이렇게 금방금방 바꾸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TML 손 하나도 안 내고 스타일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위기로 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주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거 지금 크게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자, 보이시는 모르겠으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걸 제가 좀 크게 해드릴게요. 들어가셔서 여기 우측에 여기 메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뭐 스틸하고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죠, 그죠? 뭐 스크린 필러입니까? 여기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스타일이 바꿀 거예요. 이렇게. 뷰 올 디자인 이렇게 눌러 보면 이거 링크가 안 됐네요. 뷰 올 디자인 눌러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뷰 디스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스타일 코드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게 214 CSS로 지금 작성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스타일 속성하고 스타일 그 값이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스타일 시트입니다.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HTML 만들 때 어디에 적용한다는 어디 있어요? 요 스타일은 H1 태그에 적용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점으로 시작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클래스 이름이죠, 그죠? 클래스명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바 클래스 말고 클래스명이죠. HTML 태그에 CSS는 속성의 값으로 요 이름 requirement라고 하면 요 앞 밑에 있는 패딩 값을 요 형태 스타일로 적용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샵으로 시작하는 ID 선택자, 점으로 시작하는 스타일 선택자, 자 요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부트스트랩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부트스트랩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부트스트랩은 뭐예요? 이거는 이러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다 만들어 놨다는 거지.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 스타일 이름을 가지고 태그에다가 딱 그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그 형식을 보고 그대로 적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만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라이브러리는 내가 필요한 거 골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중에 이게 하이브리드로도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용어 중에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그대로 규칙에 맞게끔 div 태그 바깥 태그는 뭘 넣어주고 안쪽에는 뭐 넣었을 때 화면이 이렇게 나온다. 예, 그 규칙을 익혀서 쓰는 게 부트스트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타일 시트 이제 그 적용해서 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형태로 스타일 시트 적용해서 이렇게 디자인과 내용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 한번 보셨고요. 요게 이제 그 사이트 주소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뭐야 자료는 들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www.css 젠가든 css 젠가든.com 요 이제 주소고요. 자, 그리고 요 CS 그 스타일을 쓰면 뭐가 좋으냐? 그 다양한 기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바뀌는 문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응형 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HTML5하고 자, CSS3를 익히면 여기서 뭘 제공하냐면 반응형 웹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전 버전에는 그럼 안 됐습니까? 당연히 안 됐죠. 안 됐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짜가지고 그죠? 화면 값 읽어 와가지고 직접 그거를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내용은 그대로 두고 프린트나 스마트폰 브라우저 뭐 등 다양한 기기에 맞는 그러니까 화면이 뭐 스마트폰도 화면 뭐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죠? 태블릿도 큰 거 있고 있고 노트북도 뭐 어떤 거는 요즘에 노트북 그 인치 큰 거는 막 15인치 넘어가서 16인치 17인치까지 막 큰 것도 나오죠. 화면이 다 다르잖아. 그리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작은 화면 쓰면서 어떤 분은 뭐 그냥 TV급으로 해서 뭐 큰 거 쓰시는 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화면이 다양한 그런 디바이스들, 장치들이 홈페이지에 딱 접속을 했을 때, 예, 그러면 어떻게 그 홈페이지 내용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이 보여주는 게 좋을까? 다 똑같이 보여줬을 때는 뭐가 장점이 있고 뭐가 단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 초창기 버전일 때 홈페이지 딱 접속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홈페이지가 조그마한 진짜 미니 개미만하게 홈페이지 전체 내용이 그리 쬐맨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줌 아웃 해가지고요 이렇게 펴가지고 확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봤죠. 초창기 버전 폰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능 우리 반응형하고 다 되기 때문에 웬만한 페이지 딱 들어가면 그 폰에 맞는 크기로 해서 딱 보여주죠. 딱 일렬로 쫙 줄 세워가지고 레이아웃을 딱 그렇게 바꿔서 보여주는데 예전에는 그런 그 표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폰 초창기 나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표준 기술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 때 스마트폰에서 폰에서 보는 홈페이지를 따로 그래서 폰페이지 했어요. 폰페이지자. 그러니까 그 데스크탑에서 보는 페이지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휴대폰에서 잘 보이도록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HTML하고 이런 것들은 스타일 적용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반응형 기술을 이용을 하면 반응형 맵을 만들 수 있는데 화면이 크면 많은 내용을 뿌려줄 수 있도록 레이아웃 배치를요 알아서 촥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작아. 그러면은 원래 10줄로 표현할 수 있는데 10줄로 이렇게 10라인이죠. 10칸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스마트폰에서는 한 2칸밖에 표현이 안 돼. 사이즈가 작아서.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소스 수정 안 하더라도 알아서 그 10칸짜리를요 2칸짜리로 쫙 만들어서 쫙 밀어줍니다. 그걸 누가 해주느냐? 반응형 웹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사람이 그 소스를 수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 기기에 맞게끔 레이아웃 배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머처럼. 그게 반응형 웹이에요. 그 설명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다양한 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바뀌는 문서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SS 지금 하는 게 이제 CSS3인데 뭐 이제 스타일 형식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그죠? 앞에 선택자가 올 수 있고 중괄호가 옵니다, 그죠? 요 중괄호 안에 CSS3의 속성,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일 속성이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요게 스타일 속성이고요. 텍스트 얼라인 되어 있죠. 텍스트 정렬할 때 쓰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콜론 나오죠. 콜론은 요 뒤에 보시면 속성 값이라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 값을 보시면 돼요. 이게 앞에 이렇게 변수고 이 뒤에 게 변수 값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하는 변수에 뭐 넣어준다? 센터 넣어준다. 그 뜻이에요. 텍스트 얼라인은 변수에 센터 주면 가운데 정렬되고, 텍스트 얼라인을 레프트 넣어주면 왼쪽 정렬되고, 텍스트 얼라인에 라이트 넣으면 오른쪽 정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스타일 속성, 뒤에 있는 게 스타일 값이니까 이거 구분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구분하는 기호로 이렇게 콜론을 쓴다는 거죠. 콜론 점 2개. 그래서 콜론 앞에 요 내용은 스타일 속성, 콜론 뒤에 있는 우선 이 앞 스타일의 값, 대입되는 값.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우리가 뭐 자바나 이런 거 이제 할 때 항상 문장 끝나면 뭘 했었어요? 한 문장 끝날 때마다 문장 끝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하죠. 자, 여기서도 세미콜론. 하나의 스타일 값, 여기 이제 스타일 속성 콜론 값, 여기 한 세트거든요. 한 문장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미콜론 넣어주는데, 자, 이 중괄호 블럭 안에, 스타일 블럭 안에 한 문장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문장이 있는데 이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타일 속성을 이 중괄호 안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사람으로 치면 미용실 같은데 머리 색상은 어떻게 해주시고요, 커터는 어떻게 해주시고요, 펌은 어느 정도로 해주시고요, 뭐 눈썹을 어떻게 해주시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기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나열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중괄호로 묶어서 어디에 적용하겠느냐는 거죠. 어디에 적용하겠느냐. 중괄호 안에 이렇게 스타일 속성 값 이렇게 쭉 작성해서요. 적용을 어디에 해야 되죠. 그죠? 어디에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선택자가 가리키는 거예요. P가 뭐예요? P씨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저기 박씨 있죠. 박씨의 머리 색깔은 까만색으로 염색해 주시고, 커트를 어떻게 해 주시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네. 그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자가 뭐 P가 될 수도 있고, H 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테이블 TR 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태그가 이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HTML 태그는 꺽쇠갈로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일에서 이게 선택자로 태그 이제 그를 쓸 때는요, 꺽쇠갈로를 빼고 꺽쇠갈로 안에 있는 태그의 이름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태그 선택자로 하긴 하는데 꺽쇠갈로는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HTML 쪽에 P 태그가 발견이 되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택자라는 게 뭐예요? 이 스타일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선택해라. 자, 그래서 선택하는 놈이 이게 선택자는 거죠. 자, P를 선택해서 요 뒤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한다. 그 얘기죠. 선택자가 있어야 어디에 적용할지 안다는 거죠. 네. 만약에 바디에 모든 글자체를 만약에 명주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바디 하면 명주체가 되는 거고, 바디의 글자 폰트 사이즈를요, 뭐 20픽셀로 하고 싶다. 그러면 폰트 사이즈 해가지고 20픽셀 그냥 사이즈만 하면 되죠. 속성 있어요. 20픽셀 값 주면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모든 태그의 글자들 다 글자들이 다 20픽셀 크기로 다 기본 반영이 됩니다. 자, 뭐 알면은 그냥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위에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밑에서 다시 설명인데, 선택자가 뭐냐? 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요 사이에 여러 가지 스타일 그 변수와 스타일 속성 이름과 값이 이렇게 세미콜론 구분해서 올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기술된 내용들 사이에 정의된 요 스타일을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규칙이 어디에 적용될 것이냐를 선택해 주는 게 요 선택자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태그 선택자, 스타일 클래스 명 선택자, 그다음에 아이디 선택자, 요 세 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 요걸 가지고 또 조합해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속성과 속성값, 요 이제 중괄호 안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세미콜론이란다. 콜론이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속성의 이름과 속성값을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속성, 콜론, 속성값 이렇게 순서를 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속성값 쌍, 요게 이제 한 쌍인데 여러 개 이제 사용할 때는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 하나의 한 쌍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이렇게 넣어준다. 실제 우리가 스타일 작성하실 때요, 그 옆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텍스트 에디터에서 작성할 때 요렇게 HE 중괄 열고 폰트 사이즈 20픽셀 세미콜론 컬러 콜론 오렌지 세미콜론 요렇게 해서 중괄로 닫고 요렇게 한 줄로 쓰는 거나, 자, 선택자 HE하고 중괄로 열고요. 자, 줄 바꾸고, 자, 폰트 사이즈, 자, 요 세미콜론까지 첫 번째 문장이죠. 스타일 문장. 폰트 다시 사이즈 콜론 20픽셀 콜론 세미콜론 또 줄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요 내용을 다른 줄에 컬러 콜론 오렌지 세미콜론 위에 요렇게 에디트해서 작성하는 거나 아래쪽에 요렇게 여러 줄로 작성하거나 똑같이 처리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죠. 선택자를 그냥 딸랑 위에다 먼저 적고 줄 바꿔서 이렇게 중괄호 열고 또 줄 바꿔서 이렇게 요 스타일 속성과 값을 지정을 해주고 마지막에 또 줄 바꿔서 이렇게, 자, 첫 번째 블락, 두 번째 블락, 세 번째 블락 이렇게 편집을 해주셔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세 개 다. 그래서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표현을 하셔도 되고 편집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근데 이게 한 페이지에 많은 내용을 보여주려면은 사실 이렇게 한 줄에다가 하면 편하겠죠. 한 페이지에 많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조금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속성이 별로 없을 때, 이게 지금 스타일 속성이 몇 개 안 들어갈 때는 가로로 이렇게 했을 때 스크롤밖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안에 스타일 속성을 한 10개 이상 막 사용했어요. 속성명, 속성값 하면 가로로 길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로 스크롤바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가로로 스크롤바 하면 귀찮죠. 우리 마우스에 보면 휠이 세로 스크롤이 되는 거잖아요. 세로 스크롤은 괜찮은데 가로 스크롤 하면 힘들어요. 그죠? 편집할 때. 그래서 속성값이 많이 들어갈 때는, 속성과 속성값이 많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한 줄에 하나의 속성과 속성값을 이렇게 놔주는 게 더 보기도 좋고 깔끔할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주석 사용했습니다. 스타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슬래시 별표 슬래시 사용해서 이거 자바에서 여러 줄 주석 처리하는 거 똑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스타일 이렇게 코드가 작성되는 부분이 있죠. 부분의 뒤에다가 뭐 이렇게 슬래시 별표 슬래시에서 주석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주석을 다실 때, 자, 슬래시 별표 슬래시 해서 주석을 뒤에다가, 자, 이거는 뭐 어느 부분에 뭐 색상을 바꾸는 스타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석을 다시면 된다는 거죠. 한 줄 한 줄 이렇게 다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얘 보면 주석을 텍스트 단락의 글자색 파란색, 글자 크기는 16픽셀로 하는 것 하면서 이렇게 딱 주석 달아놨죠. 그래서 내가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도, 텍스트 단락의 글자색 파란색, 컬러라는 속성이 글자색 바꾸는 거였구나, 파란색은 블루라는 값을 주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폰트 하이픈 사이즈 돼 있는데, 폰트 사이즈, 글자 크기가, 자, 요 16픽셀 돼 있죠. px 단위로. 그래서 글자 크기를 바꿀 때는 폰트 하이픈 빼기 사이즈 해주고 뒤에다가 값은 16픽셀 단위 px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 글자 크기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글자 크기 키우고 싶다 하면 요 16px 돼 있는 거, 요 16을 더 큰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주석을 내가 잘 안 쓰는 속성과 속성값이야, 형식이. 그러면 주석을 다 달아 놓으면요, 내가 오랜만에 봤더라도 이 주석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뭐 그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가가지고 그거 찾아보시면 다 나오겠죠, 당연히. 하는데 귀찮잖아. 그래서 작업할 때 이제 한번 쫙 작성을 해놓으면 다음에 여기에서 대부분 다 쓰인다 하면 쫙 정리해놓고요. 근데 한 사이트 만들 때 스타일을 한번 정리해놓으면 그거를 재사용이 안 되느냐? 재사용이 다 됩니다. 다른 사이트 만들 때도 거의 그런 스타일로 가잖아요, 그죠? 스타일이 확 바뀌는 거 아니면, 그죠?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컬러는 글자색이고요. 폰트 사이즈라는 폰트 빼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단어 연결되는 때는 요것도 이제 속성, 스타일 속성의 이제 이름을 보면 규칙이 딱 있죠. 단어와 단어가 연결될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빼기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폰트 하나의 단어고요. 사이즈가 하나에 다 되잖아. 그래서 가운데 빽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 자바의 카멜 표기를 우리 그 명명규칙에 보면 그 메소드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돼요? 단어와 단어 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붙으면 그 붙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주잖아요. 그게 카멜 표기라고 그러죠. 그 여기서는 이제 스타일 속성의 이름은 이렇게 이제 빼기가 되는.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스를 많이 보면 자식 익혀지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HTML 앞에서 여러분들 예제해서 만드실 때, 나 글자 크기 바꿔야지. 안 그러면, 글자 색상 바꿔야지 하면, 예, 글자 색상표, HTML 색상표 치시면요. 여기 심진수 RGB 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 색상 이름도 목록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 안 그러면 컬러 피커라고 해서요, 화면상에 있는 색상에 이렇게 딱 클릭하면 색상 값이 딱 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여기 이제 색상 값을 넣어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쪽에 이렇게 웹 디자인 쪽에 이렇게 자료 올려놨는데 보시면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 배치라 그러나, 예, 조합을 잘 이렇게 해서, 자, 글자 배경은 이렇게 하고 테두리는 이렇게 하고 글자 색상과 폰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아름답게 나옵니다 하는 거 미리 쫙 이렇게 잘 정리를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쫙 올려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되죠. 안 그러면 내가 보기 좋게 하려면 바꿔보고 넣어보고, 이것도 시간 걸립니다. 그죠? 예. 자, 뭐 크게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고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적용할 때, HTML 문서에 적용할 때 CSS라는 확장자로 파일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주가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HTML 문서가 주가 됩니다. HTML 문서 안에 이게 포함이 됐을 때 CSS도 실행이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실행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스타일을 HTML 문서에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이제 방식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세 가지. 예. 그 태그의 스타일 이제 속성을 사용해서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서 태그 안에다가 그냥 그 태그에만 요 스타일 저기 쓸 거야 해서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헤드 태그, HTML은 헤드와 바디 태그로 되어 있죠. 헤드와 바디 태그로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헤드 쪽에 스타일이라는 태그, 시작 태그와 끝 태그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스타일 작성하는 내부 스타일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제가 설명드릴 때 링크라는 태그 사용해서 외부에 뭐뭐뭐.css라고 끝나는 파일을 땡겨와서 그 파일 열어보면 다 스타일로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스타일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활용하는 방법은. 근데 이제 이게 그 외부의 다른 HTML 문서들이 그 스타일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좋은 방법은 CSS라는 확장자로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자, HTML 지금 파일이 문서가 페이지가 한 10개가 있는데 스타일을 하나하나 다 만들면 10번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스타일 하나 만들어서 10개의 페이지에 다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하면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스타일 이제 땡겨 와가지고 바로 그냥 적용만 하면 되니까 외부에 스타일 시트를 작성해서 파일로 작성해서 땡겨 오는 방법이 좋죠. 하나만 작성해 놓으면 10개 HTML 문서에서 그냥 땡겨 쓰면 되니까, 그죠? 일괄적으로 또 스타일 변형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한다? 헤드와 이 헤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스타일 태그를 집어넣고 요 안에다가 스타일 속성과 값을 이용해서 스타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여기 소스 코드 나오네요. 요 소스 코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HTML 문서입니다, 그죠? 일단은 내부 스타일 시트라는 것은 요 헤더 안에 이렇게 스타일 시작 태그와 이렇게 종료 태그 요걸 끼워 넣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스타일 작성하시는 거죠. 요걸 우리가 내부 스타일이라고 하죠. 내부 스타일 형태로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컬러는 자 블루, 자 글자 색상은 파란색,
자, 리스트 스타일 타입인데 빼기 들어갔죠. 사이즈. 단어가 지금 3개 붙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스타일 쪽에 속성에 이름은 단어가 여러 개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이름이 될 때는 사이사이에 빼기 단어 사이에 빼기 들어간다. 그래서 리스트 빼기 스타일 빼기 타입이죠. 대중소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게 큰 분류, 그 다음에 중간 분류, 그 다음에 작은 분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 스타일 타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퀘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분리기호. 비순차 목록에 앞에 점 찍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분리기호를 스퀘어 사각형으로 출력하게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원래 처음에 동그라미로 찍히는데 어디에다가 자 이게 이제 적용하는 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적용하는 걸 어디에 적용되는 거는 여기 앞에 이렇게 중괄로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 스타일을 이제 적용하겠다. UL이라는 태그에 적용하겠다. 태그 선택자죠. 그래서 바디 쪽에 UL이라는 거를 검사해서 UL이라는 태그가 있으면 요 스타일이 적용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UL 태그 찾아보면 자 여기 UL 태그 여기 있죠. 자 UL 태그 UL이라고 하면요 UL 엘리먼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용어 중에 우리 그 API 그 실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보면 엘리먼트라는 용어 쓰잖아요. 우리 태그 처음에 이제 기초 배울 때는 자 이거 시작 태그고요. 이렇게 이 시작 태그고요. 요게 슬래시 들어가서 이게 이름 똑같은 게 이게 끝 태그예요.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 시작부터 끝까지가 한 덩어리죠. 요거를 이제 엘리먼트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 엘리먼트. 다른 용어로 엘리먼트라고 딱 돼 있어요. 뭐 태그 뭐 테이블 엘리먼트, tr 엘리먼트, td 엘리먼트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죠? 문서에 보시면. 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태그라고 이렇게 교재에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또 딴 데서는 엘리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엘리먼트라고 딱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 하는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서 여기 이제 적용을 UL 요 시작 태그부터 요 끝까지가 요거 한 블럭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적용된다? 요 UL 태그. 지금 UL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영역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어떻게 글자는 파란색 그 다음에 요 목록 뿌려줄 때 분리기호는 사각형으로 뿌려주겠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적용한 게 요 UL이라는 요 영역에 다 스타일이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UL이 자 부모라고 하면 자식은 뭐예요? LI죠. LI 태그. 실제 항목을 만들어주는 태그가 리스트 아이템 LI 태그죠. 그래서 부모의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면 대부분 어떻게 자식까지도 그 스타일을 물려받는다, 상속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 태그인 UL 이 태그에 스타일 적용을 해버리면 UL 내부에 있는 이 태그들도 스타일 적용되는데 그 중에는 뭐 배경처럼 이렇게 그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상속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코드를 실행했을 때 요 부분이죠. 파란색으로 지금 뜨는 요 부분. 비순차 목록. 요 부분에 대한 코드가 여기 있고요. 요런 이제 파란색에 자 분릿이 사각형으로 출력되도록 한 것이 요 내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태그 안에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내부 스타일 쓸 때는 헤드에다가 스타일 태그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외부 스타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외부에 갖다 놓는 거죠. 스타일 코드를 현재 이 HTML 문서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외부에 .css라고 해서요. 아까 그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몽땅 복사해 가지고 요 .css라는 파일로 이렇게 별도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 놓고 요게 이제 만약에 스타일이다. 스타일 이름이 스타일.css다. 확장자가 CSS다. 그러면 여기 안에 스타일이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코드를 요 스타일 코드를 요 HTML 문서에 적용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깥쪽에 있는 스타일 문서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야 되죠. 이렇게 끌어와서 현재 HTML 문서에 적용해야 됩니다. 스타일을. 자,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자, 외부에서 이렇게 스타일 파일에서 이렇게 내용을 가져와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웹 문서, 그러니까 이 HTML 우리가 웹사이트는 웹페이지를 묶어 놓은 거라고 그랬죠.
HTML 이제 그 파일을 만들 때 메인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대로 만들고 서브 페이지는 서브 페이지로 만들고 서브 페이지가 뭐 20개일 수도 있고 30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 파일로 다 만듭니다. 그죠? 만드는데 그 각각 만드는 파일에 인라인이나 내부 스타일로 적용을 해버리면요, 모든 각각 파일에 다 스타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엄청난 작업이죠. 만약에 서브 페이지가 100개다 하면 내부 스타일이나 인라인 스타일로 적용을 만약에 한다 하면 100개 그 HTML 열어서 헤드 안에 스타일 태그 넣고 거기에다가 중복이 되더라도 똑같은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100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 HTML 페이지가 100개가 있어도 외부에 스타일 하나만 작성해 놓고 100개 페이지에 똑같이 링크라는 태그 사용해서 그냥 똑같이 요 이름 style.css만 딱 적여주면 여기서 뭐 똑같은 요거는 하나죠. 한 개죠. 한 개의 스타일을요 100개 HTML 페이지에서 다 끌어서 쓴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스타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은데 1픽셀에서 좀 올리자 하면 여기서 글자 크기가 관련된 거를 만약에 12라고 들어가 있었다. 이걸 11로 수정하면 이 100개의 HTML 페이지에서 다 이 하나를 다 끌어서 쓰기 때문에 하나만 고치면 100개 페이지에 있는 글자 크기가 다 하나 1픽셀씩 다 커지면 그죠? 그러니까 유지보수하기 좋죠. 그래서 외부 스타일이라는 거, 외부에 이렇게 스타일을 작성을 해놓고 이렇게 링크 이거 이제 쓰실 때는 외부에 거 땡겨 쓰실 때는 이제 스타일 태그를 쓰는 게 아니라 링크라는 태그를 쓰는 거예요. 링크라는 태그에 여기 보면 href라는 속성의 값으로 실제 외부 스타일 파일에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style.css 들어있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부트스트랩 쓸 때도 이렇게 썼잖아요. 부트스트랩 코드 보시면 헤더 안에 그 링크라는 태그가 있고 href 한 다음에 부트스트랩 서버 주소 들어가 있고 그죠? 거기서 네트워크에서 CDN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길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스타일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가 있다. 다른 부분은 여기 HTML 부분은 바뀐 부분이 없죠. 그냥 내부로 표현된 거를 헤더 안에 스타일 태그 안에 작성된 거를 외부에 style.css로 외부로 뺐습니다. 빼고 이걸 끌어올 때는 링크라는 태그에 href 속성에다가 이 파일명을 주시면 된다는 거죠. 뒤에 이제 따라오는 REL 릴레이션이고요. 스타일 시트라는 뜻이고요. 타입은 텍스트 타입의 CSS 문서다. 뭐 그런 거다. 마임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내부 그러니까 헤더 안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서 스타일 작성하는 내부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외부에 그 CSS라는 확장자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스타일 작성해서 링크 태그로 끌어 쓰는 외부 스타일 시트. 그 내부 외부 이거 구분 이제 됩니다, 그죠? 그건 이제 하나 더 있죠. 인라인이라는 게 있죠.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방식이 스타일 끌어서 쓰는 방법, 적용해서 쓰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이죠. 인라인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은 뭐냐? 인라인 스타일은 자 어떤 시작 태그가 있어요. 이렇게 자 끝 태그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안에 뭔가 내용이 있어. 근데 내가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자 시작 태그부터 요 끝 태그 사이에 있는 요 내용만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어요. 다른 태그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딱 집어서 나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스타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스타일을 지정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요 시작 태그, 자 여기 이제 시작 영역을 알리는 거고요. 이 슬래시 로 시작하는 끝 태그가 그 블락에 어떤 영역을 표시할 때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지점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요 시작과 끝 사이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을 여기에만 적용하고 싶다. 다른 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스타일 주는데 여기만 적용하고 싶다 하면 요 시작 태그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 스타일 태그를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스타일 속성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태그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작 태그에 스타일 속성을 넣어서 스타일 값, 그러니까 스타일 이름, 스타일 값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 주시면은 사실 요거 여기 지금 속성 콜론 값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내부 스타일 작성할 때 우리가 자 내부 스타일로 작성할 때 자 헤더 안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중괄로 여기 뭐 P 이렇게 있으면 중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중괄로 안에 뭐 속성 자 콜론 값 이런 식으로 작성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한다? 해당 태그에다가 이거를 요 안에 있는 속성과 값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성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이 요거 얘기하는 요것만 예, 요 스타일 속성의 값으로 요 해당 태그의 속성의 값으로 넣으시면은 요 영역에 대해서 스타일을 이제 바꿔준다는 거죠. 딱 요 부분만 스타일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이 앞에 스타일 이 속성에 들어있는 값으로 이게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자, 태그의 스타일 속성상에서 이렇게 스타일 지정해 주는 게 inline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이제 뭐 세 가지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타일 시트라는 거를 그러니까 스타일을 모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스타일, 외부 스타일 할 때는 뭐 스타일 시트라고 얘기했죠. 내부 스타일 시트, 뭐 외부 스타일 시트 했는데 여기서는 인라인은 스타일 시트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죠? 여기 보면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스타일을 적용할 대상을 직접 표시한다. 어디에다가 시작 태그에다가 어떻게 스타일 적용하고 싶은 태그에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스타일은 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타일 속성 이름 콜론 스타일 값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세미콜론 넣어주고 여기도 만약에 스타일을 여러 가지 넣어주고 싶다 하면 여기 뒤에다가 또 속성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속성 콜론 속성값 콜론 해서 쭉 연결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왜?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구분해 줍니다. 예, 속성과 속성값 스타일 속성과 속성값 구분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얘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이제 인라인 스타일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P 태그에 보시면 자, 이거 시작 태그죠. 문단. 예, 문단으로 표시해 줄 때 우리가 P 태그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래시 P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컬러 콜론 블루라는 자, 속성이 스타일 속성이 컬러고요. 속성 값이 블루입니다. 자, 이 스타일을 자, 요 스타일 속성 값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P 태그에. 그러면 요 블루베리는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까지가 한 문단이죠. 그 P 태그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잖아, 그죠? 요 영역 안에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꾸겠다 그런 뜻이죠. 여기만 딱 찍어서 요 태그 안에서만 딱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라인 스타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과에 보시면 제목 밑에 있는 요 한 줄만 요 P 태그에 있는 내용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영향 주는 게 아니죠. 자,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스타일 지정한 태그 영역에만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게 인라인 스타일이다. 그래서 내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 쓰는 거, 다음에 인라인 스타일 쓰는 거,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HTML 문서에 적용하는 거죠. 그죠? HTML 태그를 쫙 작성해 놓고 어떤 스타일 적용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적용하는 방법 알았어. 그럼 뭐예요? 여기 보면 이걸 알아야 되지. 이제. 어떤 스타일 속성과 그다음에 이 속성 스타일 속성에 따라서 어떤 속성 값을 넣어야 될지를 아셔야 되죠. 그죠? 그래야 내가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속성값 이 세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컬러가 글자 그 색상을 얘기하는지 폰트 사이즈가 글자 크기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속성 이제 이름을 알아야 되고 실제 이제 이 속성이 뭐 어떤 문자 값을 원하는지 텍스트 라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센터, 라이트, 레프트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문자열이 들어가잖아. 값으로. 그죠? 근데 뭐 폰트 사이즈 같은 거는 숫자가 들어가잖아. 그죠? 픽셀 그래서 앞에 숫자가 들어가잖아. 단위 생략해도 픽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뒤에 값이 자, 어떤 값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봐야 돼요. 공부할 때. 자,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보시면 돼요. 이것도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 것들 보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나무를 일단 보기 전에 산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예, 이 산에 뭐 어떤 나무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나무 하나하나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소스 하면서 나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전체 뒤에 남아 있는 것들 있죠. 빨리 쫙 속성이 이런 속성은 이렇게 되고 저런 속성이 이렇게 되고 해서 먼저 하고 한번 쫙 이제 보실 거예요.